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엇인가? 일단 먼저 오피스텔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오피스텔이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을 하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사무실처럼 업무도 보고 호텔에서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피스텔이라는 이름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콩글리시입니다. 주로 역세권이나 상업시설 부지, 대학가에 있는 원룸, 1.5룸, 복층형, 원룸 등을 수익형 오피스텔이라고 하고요. 방 2개 혹은 3개 이상 아파트와 유사한 평면에 커뮤니티도 일정 규모 이상 갖춰진 것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규정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는 사실 모호해요. 일부 시행사들은 원룸, 투룸의 소규모 상품을 분양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분양하는 것도 많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흔히 아파텔이라고도 하는데요.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와 주거 수준이 유사하여 이런 명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최근에 공급된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최근 배우 김수현 씨가 광고한 일산 더샵 엘로이입니다. 1, 2, 3단지 합쳐서 총 1976호실이고요. 단지 규모나 커뮤니티, 조경시설이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평면을 보시면 아파트 평면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포베이의 판상형 구조네요. 여기서 잠깐 팁!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전용 면적이 같아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흔히 아파트에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발코니 부분이 확장되면서 공짜로 생기는 면적인데요. 이 점 때문에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같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다릅니다. 실제 사용 공간은 오피스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0년 6월에 분양한 화서역 프루지오 브리시엘입니다. 앞에 2동은 아파트고 뒤에 3동은 오피스텔인데요. 아파트 665세대, 오피스텔 460실로 총 1125세대입니다. 역시 전용 84제곱미터로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하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급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유사한 구조로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동탄과 세종, 평택, 고덕 등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아진 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데다 청약 당첨 가점까지 높아지면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 있는 이유가 다 나오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고 청약 당첨 커트라인까지 높아져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아파트의 대체 상품인 주거용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공급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4.7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 평균 97.1대 1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최저 평균 가점도 60.9점까지 올랐다. 올해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 아파트를 잡기 위해서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요. 가점도 60점 이상 되려면 최소 무주택 기간 10년, 부양가족 4명, 청약통장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와 동일한 상품 수준.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은 아파트와 유사한 상품 수준입니다. 평형만 크게 뽑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광고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대수, 커뮤니티 수준, 주차 대수, 조경 수준 이런 요인들이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인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청약 통장 필요 없음. 아파트의 경우 까다로운 청약 조건과 낮은 가점으로 당첨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 통장도 쓰지 않으며 추첨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이거나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도 당첨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세 번째, 단일 취득세율. 규제지역 아파트의 경우 1주택 취득 시 1에서 3%, 2주택 취득 시 8%, 3주택 취득 시 12%, 주택 취득별로 증가세가 큽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의 경우 몇 채를 사든 단일 취득세율 4.6%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6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8%가 적용되어 4,80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4.6% 단일세율이기 때문에 2,760만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환급도 있기 때문에 투자로 2주택, 3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오피스텔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단점을 볼까요? 첫 번째, 비싼 관리비.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 부분이 아파트보다 넓기 때문에 기본 관리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세대수가 많고 전용률이 높은 곳을 선택하면 관리비를 조금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들을 잘 체크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